셀트리온, 레키로나주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가 리제네론을 따라갈까?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매도 잔고,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잔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예상을 했던 대로 메릴 린치 측에서 보고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다시 메릴 린치가 들어왔고, 또한 잔고의 상황도 다시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서 메릴 린치가 또 이런지 실수인지 아니면은 고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이 벌써 두 번째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플러스 6.77%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7.94%, 제약은 플러스 8.2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세게 올라갔을 때 누르는 현상, 즉 위에 꼬리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거래가 늘어나 주면서 손이 바뀌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강세는 무엇보다도 미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레키로나주가 미국에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의 원본 자료는 바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이었죠. 오늘 8월 23일 셀트리온 신한금융투자에서 NDR 후기 레키로나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보고서를 냈죠. 여기서 NDR은 뭐냐면은 난딜 로드쇼라 그래가지고 IR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딜은 뭐냐면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가 아니고 순수하게 회사 상황을 알리는 로드쇼다. 즉 IR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죠. 레키로나 미국 유럽 진출 임박, 그리고 2분기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레키로나주의 미국과 유럽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FDA와 수차례 진행을 했으며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NDR은 지난 8월이죠. 17일부터 20일간 4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사가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7일부터 20일까지 이러한 NDR이 있었던 건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료가 신한투자금융이니까 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주식담보대출한 거 1,500억 어떻게 되느냐, 또 신한투자금융이 공매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가 시간이 지나고 진행이 되면요, 편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편견이 돼 버리면은 완전히 고집이 생겨 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오해와 편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 오해한 것이 맞는 걸로 생각하면서 편견이 생기는 것이죠.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그리고 공매도, 주식담보대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와 편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셀트리온의 주 거래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과거 사례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신청 이후 약 1개월 후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랬잖아요. 릴리도 그렇고 리제네론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면은 4분기부터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3월부터 EMA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의견 및 조건부 허가를 받은 만큼 이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월 이전 정식 허가 획득 후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스케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이 대유행이 나오면서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집단 면역에 힘을 기울였고,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는 같이 가자 이런 개념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치료제가 필요해지는 것이고 치료제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미리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반으로 가든지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감기와 같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돼서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또 흡입형, 경구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종식이 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치료제 시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언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항체 치료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집단 면역에서 함께 가는 구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백신의 시대에서 치료제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현재 이 항체 치료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레그담비마비죠. 미국 FDA에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유럽 쪽에도 롤링 리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숫자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2%, 70%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망 치료제로서 선정이 되었고요. 특히 동물 모델에서 이미 변이 바이러스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해놓은 상태고 흡입형도 지금 일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릴리인데요. 일라의 릴리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죠. 왜?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치료제로서 선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유럽 쪽에서. 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리제네론이잖아요. 리제네론도 3상에서 입원 및 사망률을 70% 감소입니다. 레키로나즈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역시 유럽에서는 레키로나즈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릴리는 미국 FDA에서는 21년 2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 그리고 리제네론 역시 작년 11월이죠.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제네론은 8월 달이죠.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은 EU가 아니잖아요.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일단은 영국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이 리제네론의 매출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2분기의 매출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출시를 한 이후에 출시가 작년에 됐잖아요. 4조 3,700억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릴리는 2분기에 크게 감소가 되죠. 전체적으로는 2조가 넘는데 2분기에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레키로나즈는 2분기에 약 830억의 매출이 나왔고 또 1분기까지 포함을 했을 땐 1,000억이 조금 넘는 매출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부분 3조 400억 정도의 매출이 2분기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닌 지역 쪽에서는 약 5,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릴리의 경우는 2분기에 매출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죠. 1분기에 비해서 확 줄어들잖아요. 미국 지역에서는 980억, 미국이 아닌 쪽에서 약 77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미국이 아닌 지역 쪽에서 약 820억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리제네론만큼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릴리가 작년 4분기만 해도 릴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역전이 됐잖아요. 작년 4분기에 거의 매출이 없던 리제네론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릴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바로 효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효능 측면에서 릴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못 잡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고 효능 측면에서는 레키로나즈가 리제네론과 못지않은 상황이고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편으로는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고, 너무 지나치게 몇 조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특히 리제네론은 미국에서 정부 측에서 가져갔잖아요,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이거든요. 물론 12월 달에 레키로나주가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이 나와준다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대량 어떤 구매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 부분까지 기대감을 정복을 시켜가지고 희망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을 6.77% 상승이고, 외국인들 965개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거래량 증가의 모습이고,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매도는 16,000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34만 주를 매수, 기관들이 23만 5천 주를 매수, 개인들은 57만 주 매도죠. 이와 같이 손이 바뀌어야 됩니다. 손이 바뀌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이 15만 주를 매수를 하고, UBS 15,000주, 모건스탠리 1,400주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7.94% 상승세, 큰 양봉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양호합니다. 외국인들 471억 매수 우위를 보였고, 공매도는 4만 5천 주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39만 8천 주 매수, 기관들이 22만 9천 주 매수에 비해서 개인들이 62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JP모간이 9만 1천 주의 매수 우위죠. 그리고 UBS 2만 7천 주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11만 9천 주의 매수가 나왔다.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20만 주 정도 더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제약도 강세 모습이죠. 8.21% 상승입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제약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리네요. 힘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 204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공매도 3만 9천 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11만 8천 주 매수, 기관들은 2만 9,900주 매수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14만 6천 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창구별로 보더라도 UBS 쪽에서 14,000주 매수 우위가 나온 상황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황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손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레키로나주, 즉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레키로나주 하나에만 지나치게 목을 매시면 아니 되고요. 기존 제품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한 기존 제품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제품 두 가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레키로나주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기대감에 비해서 현실이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힘든 과정들이었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레키로나주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한 레키로나주 부분에 있어서도 늦어도 10월달이 되면은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올 것이고, 또한 미국 쪽에서도 연말 되면은 승인이 나올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심들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나치게 여러분도 공매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고 공매도도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답답하거나 마음 졸일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